안녕하세요. 정보 2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다양한 기능과 기본 명령어를 배우면서 아마 생소하기도 했지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플레이봇을 보며 약간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봇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나가기 앞서서 한번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들었는데 알고리즘과 코딩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왜 코딩은 알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알고리즘에 대한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아니면 핸드폰 켜서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차근차근 여러분이 그 종이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총 6단계의 내용을 불러줄 건데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또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사각형 안에 십자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네, 여러분 잘 그렸나요? 다들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여기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선생님 주변 선생님들한테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많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과가 다 다른 그림을 그리셨죠. 혹시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린 학생들도 있나요? 네, 아마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집 모양을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집 모양을 그리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다르게 그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바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라면 봉지를 그려 놓았는데 안 같죠? 네. 라면 봉지 뒤에는 레시피가 있어요. 자, 레시피는 이제 기업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가장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물, 면, 스프를 넣으세요 라는 것처럼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물과 면과 스프를 넣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넣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물 500ml 끓인 후 면과 스프를 같이 넣고 4분 30초 동안 더 끓여라 와 같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표현을 하면 소비자들은 더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의 필요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본인의 의도하는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현재 1,1의 로봇이 있는데요. 5,1까지 로봇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브를 총 몇 번 사용을 해야 될까요? 네, 총 4번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1,1에 있는 로봇과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에 과일들이 있어요. 이 과일을 먹고 싶은데 해당 코드,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 글씨로 적어놨는데 이 해당 코드를 실행했을 때 플레이봇이 위치하는 곳의 과일은 어떤 과일이 될까요? 네, 답은 포도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맨 처음에 플레이봇이 무브 3번을 이동해서 여기 무브 3번 있죠? 3번 있기 때문에 무브 하나, 둘,
셋 이동을 해주고요. turn left를 하면서 플레이봇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왼쪽을 보면 지금 위인 모양을 보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무브를 움직이게 되면 포도 위에 플레이봇이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무브와 턴 레프트 등의 면산자까지 복습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무엇일까요? 변수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중학교 때 많이 썼었는데 변하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담아두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화면에는 3개의 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컵에는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밖에다가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름으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첫 번째 컵에는 설탕, 두 번째 컵에는 소금, 세 번째 컵에는 후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안에서 데이터끼리 내용이 섞이면 각각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에는 자료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예제를 풀면서 이해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변수의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A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변수에는 5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컵 C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변수 C에는 변수 A에 들어가 있는 값과 변수 B에 들어가 있는 값의 합이 들어갈 겁니다. 네, 답은 150이 들어가겠죠. 이 해당하는 예시를 선생님이 수식으로 풀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A는 100, 그 다음에 B는 50, C는 A 더하기 B인데요. 100이라는 변수가 A에 들어가 있고 50이라는 데이터가 B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C라는 변수에는 A 더하기 B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해석을 하면요. A 더하기 B라는 내용이 C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는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다가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입연산자를 10는 A처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우선 답부터 말씀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10은 A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뒤에 있는 걸 우리 앞에다 넣는다고 했죠. 뒤에 A의 변수에 있는 것을 10이라는 숫자에 넣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10이라는 숫자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사용 예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C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A와 B에 더한 값에 넣어주래요. 변수 두 개를 더한 값에 변수의 데이터를 넣는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입연산자는 식이 제대로 성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코드를 풀 때 이게 대입연산자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A라는 변수에는 30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A는 40이에요. 그럼 이 말은 방금까지는 A는 40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는 40이 들어왔어요. 그럼 A는 40으로 바뀝니다. 네, 여러분 말로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 A는 A 더하기 50인데요. 현재 변수의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40이죠. 그 40의 값과 50을 더한 결과인 90이 바로 변수 A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변수 A에는 몇이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네, 90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A를 하면 9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계속 변수 A, 변수 B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변수 이름은 다 알파벳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영문, 숫자, 한글, 밑줄 기호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1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즐겨보던 프로그램 이름인 1박 2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에는 이미 사용 중인 단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브나 턴레프트와 같은 이런 사용 명령어나 아니면 지금 스카이블루와 같은 스카이와 블루를 지금 공백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는데요. 지금부터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크게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산술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봤을 거고요. 곱하기는 원래 우리가 X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곱하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이 코딩에서는 별표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나누기는 우리 점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짝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가장 생소한 건 바로 나머지일 건데요. 나머지는 우리 퍼센트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자, 대입연산자는 는, 우리 방금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었죠? 는이라고 하는 거고 이 대입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앞에 넣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사용한 것처럼 같다, same의 뜻을 사용을 하려면 는이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산자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A에는 지금 1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변수 B에도 지금 5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수 C에는 A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한 값을 넣어주래요. 현재 A에는 몇이 들어가 있어요? 10이 들어가 있죠. 자, B에는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과 5의 합인 15의 값을 C에 넣어줍니다. 자, D를 볼게요. D는 A에 들어가 있는 값과 B에 들어가 있는 값을 뺀 결과값을 D에 넣어주래요. 그러면 10과 5를 뺀 값인 5가 바로 D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2를 보겠습니다. 2는 A에 들어가 있는 값과 B에 들어가 있는 값을 곱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A에 10이 들어가 있고요. B에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의 값이 2에 들어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F를 볼게요. F는 지금 나누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의 값을 넣으면 돼요. 현재 A가 10이고요. B가 5예요. 그래서 10을 5로 나눴을 때 나눈 때 목은 2이기 때문에 이것이 F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지금 이 예제를 봤을 때 현재 X에 들어가 있는 값은 17이죠. 그리고 Y에 들어가 있는 값은 3이에요. 자, 그럼 Z에 들어가 있는 값은 뭘까요?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 퍼센트 모양은 어떤 뜻이랬죠? 네, 나머지 모양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7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 나오죠? 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Z에는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변수와 연산자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코드를 보고 플레이봇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수업 전에 미리 과제를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변수와 연산자를 배우고 난 후에 문제를 푸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7. 그 다음에 B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4. 자, C 변수에는 몇이 들어갈까요? 네, 28이죠. 왜냐하면 A와 B를 곱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B 변수에 들어갈 값은 C 변수에서 A 변수에 있는 걸 나눴을 때 나머지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죠? 네, 0이죠. 그러면 그 0의 값을 어디에 넣는 거죠? 네, B라는 변수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값이
방금 4였지만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줄을 보면요. 프린트 C를 하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프린트 C를 하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네, 28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실행 결과 답은 28이 출력이 됩니다. 자, 6번째 줄을 볼게요. 프린트 B를 출력하래요. 이번에는 네,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는 B에서 C를 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B가 0이죠. 그 다음에 C가 28이죠. 그래서 0에서 28을 뺀 마이너스 28이 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A를 하라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8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코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눈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볼게요. sum, sum이라는 변수에는 일단 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sum이라는 변수에는, 즉 sum이라는 변수에는 sum의 값에다가 1을 더한대요. 방금 sum의 값이 뭐였죠? 네, 0이었어요. 0에다가 1을 더한 값인 1이 바로 sum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줄 볼게요. 현재 sum의 값이 1이에요. 그럼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네, 그래서 3이 이 앞에 있는 sum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4번째 줄에도 sum은 3이에요. 3 더하기 3은 6이니까 sum은 6으로 바뀌어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줄이에요. 6이라는 것과 4라는 것을 더하면 10이 되고 그 10을 sum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10을 5로 더해서 15라는 값을 sum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6번째 줄까지 수행을 했을 때 sum은 15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째 줄에 print sum을 하세요 라고 하면 답은 뭐가 나올까요? 네, 실행 결과는 15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와 연산자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함수를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함수인데요. 우리 프린트 함수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전에 지금 다양한 변수와 연산자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몸소 아마 프린트는 이런 함수다라는 걸 알으셨을 거예요. 자, 프린트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네, 출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린트는 출력을 하는 건데 이 아래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는 70이 들어가 있고요. B는 20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C는 몇일까요? 네, 이제는 바로 나올 거예요. 50이죠. 자, 그래서 프린트 C 플러스입니다를 하면 이렇게 50입니다가 나와요. 자, 말 그대로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move 명령어를 사용을 했네요. 두 번째에도 move 명령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에는 안녕하세요 플레이 보십니다 라는 것을 큰 따옴표를 양쪽으로 놓고 출력을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겠죠. move 두 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동을 하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플레이 보십니다 라는 것을 큰 따옴표로 출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변수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 한번 위에 볼게요. 자, 프린트 5 더하기 7이래요. 지금 5 더하기 7이 있고 그 밑에는 프린트 5 더하기 7을 큰 따옴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자,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5 더하기 7의 값은 12예요. 맞아요. 5랑 7을 더해서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5 더하기 7을 큰 따옴표로 처리를 했네요. 즉, 이 말은 글자로 출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 더하기 7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는 감자와라는 글자가 존재하죠. 지금 이게 글자라고 하는 거는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B에도 보구마라는 큰 따옴표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프린트 A 더하기 B와 A, B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린트 A 더하기 B는 감자와 고구마를
더한 거예요. 합한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되면 감자와 고구마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붙어서 출력이 돼요. 근데 두 번째, 감자와 고구마를 띄어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나열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걸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 두 글자가 들어있는 변수가 콤마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 플러스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를 통해서 경우를 잘 비교해 놓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 예제는요, repeat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맨 처음에 선생님이 복습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할 때 나타난 문제랑 똑같은 예제예요. 그 예제의 답이 뭐였죠? 네, move 4번이었어요. move를 이렇게 4번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얘를 한 번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repeat 함수를 쓰는 거예요. repeat은 무슨 뜻이죠? 네, 반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peat 함수로 반복을 하는 건데 반복을 move라는 단어를 총 4번 사용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repeat 함수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물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bject라는 게 뭔 뜻이죠? 네, object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on은 무슨 뜻일까요? 네, 위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건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on object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물건이 위에 있으면 true가 되는 거고 없으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플레이봇이 지금 1,1에 위치해 있는데 플레이봇이 위치해 있는 이 공간에 지금 물건이 있나요? 네,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on object를 통해서 a라는 변수에는 false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print a를 하게 되면 네,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플레이봇은 move 이동을 하면 지금 3,1까지 이동을 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볼게요. b는 on object예요. 그래서 물건이 있나요? 네,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print b 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hat 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자, what은 뭐죠? 네, 무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볼게요.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출력을 하면 돼요. 볼게요. 자, move 갔어요. 자, turn left 위를 봤죠. 그다음에 move 갔어요. 자, 여기에서 A는 what 오브젝트예요. 지금 여기 뭐가 있나요? 네, 마카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카롱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마카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count 오브젝트를 볼 건데요. 자, count는 무슨 뜻인가요? 네, count는 수를 세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방금 봤던 오브젝트 함수 예제는 선생님이 코드를 주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이 결과값을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코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2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지금 12마리네요. 그래서 아래에 프린트를 통해서 10이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우선 강아지한테 먼저 가야겠죠. 자, 가볼게요. 네, move, 다음에 turn left를 하고요. move, 갔어요. 자, 이제 강아지의 개수를 알아볼 거예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뭐였죠? 네, cou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A는 cou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 A를 print A로 코드를 짜주시면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ick 오브젝트 함수인데요. pick이 뭐죠? pick, 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줍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우선 한번 이 마카롱 위치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그 다음에 turn left 하고요. move 하면 마카롱 위치로 가게 돼요. 자, 여기서 pick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면 물건을 하나 주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바로 물건 6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5개가 되는 거고 플레이봇은 물건 1개를 득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로봇이 물건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그 예제에서 마지막 부분에 pick 오브젝트 대신에 repeat, pick 오브젝트, 3을 사용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네, 6개의 마카롱 중에서 3개를 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카롱이 3개가 남게 되고 밑에는 로봇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 출력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바닥에 아무 물건이 없는데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픽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 창이 뜨는 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put 오브젝트 물건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put이죠. put은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픽과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2,1에 토마토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3,1에 토마토를 하나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2,1에서 하나를 주워다가 3,1로 가서 하나를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픽 오브젝트랑 put 오브젝트를 모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move 하면 지금 이렇게 플레이봇이 이 위치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픽 오브젝트 그럼 하나를 줍겠죠. 그 다음에 여기 놔야 되니까 move. 그 다음 놓을게요. put 오브젝트. 그리고 토마토라는 꼭 글자 그 물건의 이름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move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목표 상태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농구공 3개를 다 같이 옮기는 건데요. 볼게요. 자, move 하면 여기로 갔죠. 여기서 3개를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픽 오브젝트를 몇 번 사용할까요? 네, 3번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사용을 해서 줍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요. 그리고 네, 놓습니다. 농구공, put 오브젝트 농구공, put 오브젝트 농구공 놓고요. 그 다음에 move 하면 해당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픽 오브젝트가 3번 되어 있고요. put 오브젝트도 3번 되어 있죠. 이 3번 되는 걸 반복해 주는 것을 대신 사용하는 게 바로 repeat 함수였어요. 그래서 repeat 픽 오브젝트 그 다음에 repeat put 오브젝트 농구공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제 플레이봇이 이렇게 가서 농구공을 들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해볼 건데요.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농구공을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repeat move 2번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농구공을 주울 거예요. 그러면 repeat pick 오브젝트 3을 주어요. 자, 그 다음에 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turn left를 보면 위를 보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갈 거예요. move해서 앞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 건데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도는 turn right이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썼던 게 turn left 함수를 3번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turn left 함수를 3번 사용을 하면 오른쪽으로 돌 거고요. 하나, 둘, 셋, 앞으로 3번 갈 거예요. 그래서 repeat, move 3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네, 이렇게 또 오른쪽을 봐주고요. 내려올게요. move. 그리고 여기에 공을 놔줄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repeat, put 오브젝트, 농구공 3개를 놓을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내용이 보면 자세히 봐봐요. 여기 큰 따옴표가 열려 있는데 큰 따옴표가 닫히는 곳은 농구공에서 닫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열린 큰 따옴표와 닫힌 큰 따옴표가 한 세트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원했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겉에 있는 거는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요. 안에 있는 거는 작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농구공과 put 오브젝트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지금부터 마무리 차원에서 과제 2번째 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런닝맨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레이봇은 9,1에 최종적으로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가면서 런닝맨이 몇 명이 잠복해 있는지를 다 숫자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된 런닝맨은 33명입니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구역에 있는 런닝맨한테 가기 위해선 move. 네, 같이 한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move, move. 그 다음에 런닝맨의 개수를 알아올 거예요.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오죠? 네, count 오브젝트 함수를 통해서 알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 count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에 있는 런닝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move. 그 다음에 또 cou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건데 얘도 be에다가 받아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또 move, move. 그리고 또 C는 count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플레이봇이 최종적으로 위치해야 할 곳은 9,1이기 때문에 9,1까지 우선 갈게요. 그래서 move, move 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결과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아웃된 런닝맨은 33명입니다. 33이라는 숫자는 지금 1구역에 있는 1구역에 있는 도둑과 2구역에 있는 도둑과 3구역에 있는 도둑을 다 더한 값이 33명이겠죠? 즉, A에 들어있는 3과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19와 그 다음에 C에 들어있는 12를 다 더한 값이 33이 되겠죠. 그 33을 변수 D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D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아웃된 런닝맨은 D명입니다 라는 걸 출력을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결과값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변수 연산자, 그리고 프린트 함수와 리피트 함수, 그리고 물건 함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개념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예제와 다양한 과제풀이로 개념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명령어와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 수업을 할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